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보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 이제 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라고 하기는 좀 뭐하고 그냥 여러분의 실력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한번 이제 내본 문제였는데 자, 여러분께서 아마 이미 답지를 다 받으셔서 채점을 다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따가 요 해설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수업 말미에 제가 이제 검사를 좀 한번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스프링 노트에다가 전부 다 붙여놔야만 제가 이제 검사를 할 수 있겠죠? 거기다 사인할 거니까. 그래서 혹시 아직 안 붙이신 분이 있다면요, 이따 쉬는 시간 드릴 테니까 그때 좀 붙여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일단은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아래 샘플처럼 여러분이 문제를 푸시면 된다라는 건데요. 어법상 일단 올바르게 고치고 그리고 어법상의 근거를 제시한 다음에 구문 분석과 해석을 하라라고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샘플을 보자면 지금 여기에서 the supply of plastic vaccine stores have dropped 라고 나왔는데 여기서 have dropped에서 have가 아니라 has를 써야 된다라고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샘플을 보시면 자, 왜 has를 써야 되는가? 주어가 the supply 단수형이기 때문에 그렇다. 끝이에요. 됐어요? 이게 어법상의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석은 환경부에 따르면은 그 상점들에서의 일회용 그런 비닐봉투의 공급이 has dropped 떨어졌다라는 거죠. 뭐뭐까지 70에서 80%까지요. 최근에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이 푸시면 되는 거예요. 아마 앞으로 그래머 같은 경우는 요 녀석과 비슷한 방식으로 테스트가 나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자 그러면. 자, 1번 보시면 구문 분석 같은 경우는 너네 답지에 안 나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구문 분석을 지금 할 거거든. 그러니까 너네가 한 거랑 비교를 해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색깔펜으로 바로바로 수정을 좀 해주면 돼. 알겠지? 자, 첫 문장부터 가자. 일단 이 구절이 여기까지야. 그래서 여기가 부사절이 되겠죠. If you donate. 자, 너가 기부를 하고자 한다면 어디에다가 to any of these organizations. 여기까지가 부사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관의 어느 곳에라도 너가 기부를 한다면 너는 can be 뭐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원래 얘가 동사 sure가 보어거든요. 원래는 그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비동사의 sure가 나오면은 보통은 좀 한묶음으로 동사 취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시 생략되어 있거든요. 대시 요렇게 대시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덩어리 전체를 목적어로 이렇게 보시는 게 여러분이 구문 분석하기에 더 편할 겁니다. 자, 그래서 your money 너의 돈이 is using 여기 using이 틀렸다고 나와 있죠. using이 아니라 어떻게 바뀐다? being used로 바뀐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바꿔볼게요. is being used. 자,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겠죠. 뒤에 나와 있는 투부정사 부분 덩어리 전체가 부사 수식어가 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구문 분석은 이렇게 돼요. 이거는 너네가 아마 그 정규 시간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내신 대비 때 배운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요거 테스트 한번 해보자. 자, used to 동사원형.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원형. 세 번째 be used to에 명사가 나오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자, 요거를 각각 해석을 한번 해볼까? 첫 번째 used to는 어떻게 해석하냐? 익숙하다? 익숙하다는 얘예요. 뭐뭐에 익숙하다. 자, 그냥 used to 뭘까? 그렇지, 뭐뭐 하곤 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동사원형. 얘는 뭘까? 오케이, 아 좋아.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보면은요, 지금 be 나왔죠? used 나왔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나왔죠? to의 동사원형. 됐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 걸로 지금 해석이 된 건데 지금 진행형이 섞어 있잖아. 진행형. 그렇지?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돼. 사용되는 중이다. 됐지? 자, 일단은 해석을 좀 먼저 해볼게요. 맞아. 너가 확신할 수 있대요. 네모 괄호를 확신할 수 있어. 너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요.
뭐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자, 이거는 사실 우리가 준사역동사라고 배우는 녀석이죠. help, 목적어, 동사원형. 물론 투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overcome poverty. 자, poverty라는 거는 가난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가난을 극복하는데 도움이 되기 위해 너의 돈이 사용되고 있다. 라는 것을 너가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자, 뭐 해석은 뭐 사실 어려운 건 없고, 그럼 이제 우리가 어법적으로 왜 be, being pp라는 형태가 돼야 되는 건가? 전형적인 능수동태 문제가 됩니다. 이제 우리가 능동태와 수동태를 구분함에 있어서 구분하는 방법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해석으로 구분하는 방법, 두 번째는 어법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 근데 해석을 활용하는 방법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하는 거면은 능동태고 뭔가가 당하는 거면은 수동태잖아. 그렇지? 여기에서는 너의 돈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너의 돈이 사용된다라고 해야 말이 되겠지. 그래서 해석적으로 봤을 때 사용을 당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수동형을 써야 된다.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 어법적인 이유는 뭐냐면 뒤에 목적어가 있느냐 없느냐로 우리가 쉽게 구분할 수도 있지. 지금 같은 경우 여기를 보면은 이 투부정사는 뭐 하기 위해로 해석되는 부사잖아, 부사. 그렇지? 즉 뒤에 목적어가 안 나왔으니까 아하, 수동태구나 라는 것도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능수동태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가지 근거를 모두 생각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요 정도 난이도는 사실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둘 중에 하나만 활용을 해도 쉽게 풀 수 있어.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난이도가 올라갈수록 어려워져.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나와.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과 어법을 활용하는 두 가지를 다 이용해야 된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두 번째 볼게요. 자, 두 번째 문장도 구문 분석하면서 갈게. Natural disasters. 여기 주어져. such as 나오면 얘들아 형용사라 생각하면 쉬워.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자리인데 are happened가 틀렸다고 나와있죠? 그냥 happen이 됩니다. every year. 부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somewhere in the world. 이 전체 다 부사라고 치면 됩니다. 구문 분석은 아주 간단하죠. 자,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연 재해들인데 such as는 그냥 예시라고 생각하면 돼. 뭐와 같은 거냐면은 volcanic eruptions, 뭐 화산 폭발이나 fires, 화재, floods, 홍수, and hurricane과 같은 그런 자연 재해가 happen, 일어난대, 발생한대 매년마다요. somewhere in the world, 전 세계 어딘가에서.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해석은 되게 쉬워.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부분이 왜 정답이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능수동태 관련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happen 같은 경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1, 2형식 동사를 우리가 자동사로 하잖아. 그치? 근데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얘는 수동태가 안 됩니다. 여기 써놨죠. 자동사이므로 수동태가 불가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수동태라는 거는 뭔가 당하는 입장에서 서술하는 걸 우리가 수동태라고 하거든. 당하는 입장, 그렇지? 내가 예를 들어서 벽을 뻑 하고 때렸어. 그럼 내 입장에서는 때린 거니까 능동태지. 한 거니까. 얘 입장, 이 벽 입장에서는 나한테 맞은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봐 얘들아. 능동태 문장이든 수동태 문장이든 의미는 똑같아. 의미는 내가 벽을 때렸다, 벽이 나한테 맞았다. 똑같은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내용은 똑같아요. 차이점은 뭐냐면 입장이 다른 거야. 입장. 그러니까 쌤 입장에서 말하면은 능동태, 얘 입장에서 말하면 수동태가 되는 거죠. 됐어? 능동태와 수동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다? 입장 차이라는 거.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내가 아까 벽을 갖고 예시를 했는데 이 벽을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벽이 나한테 맞는 거니까. 됐어? 즉 정리하자면 수동태라는 건 목적어 입장에서 서술하는 형태를 수동태라는 거야. 목적어 입장. 됐지? 자, 그런데 1형식과 2형식을 보면 여기에는 목적어가 없잖아. 그치? 아니 목적어가 없는데 어떻게 수동태가 되겠어? 그러니까 1, 2형식에서는 수동태가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런 결론이 나와. 됐지? 그런데 1, 2형식 동사를 뭐라 한다고? 자동사를 한다고. 자동사. 그러니까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이 haven이라는 녀석이 어떤 놈이다? 일형식, 대표적인 일형식 동사야. 일형식 동사. 그래서 수동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are happened라는 형태가 아예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자, 그 다음에 3번 넘어갈게. 자, 여기서부터는 약간 속도를 높일게요. 3, 4, 5가 다 능수동 관련된 문제거든. 그래서 빠르게 좀 넘어갈게. 일단은 구문분석부터 좀 하면서 가봅시다. 여기까지가 부사 정의죠. The sun and moon, 주어 나왔고, 그 다음에 much bigger, 보어 이렇게 되고요. 여기 지금 부사 부분이 좀 길게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약간은 제가 좀 구문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여기를 동사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on the horizon 여기가 부사가 되겠죠. 그 다음에 compare to high in the sky 이 덩어리도 부사가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여기에서의 compared는 참고로 분사 구문이야. 분사 구문 뭐뭐랑 비교해보면 이렇게 해서 하면 되는데, 자, 그러면 하늘에 높이 떠 있을 때와 비교해 보면 이 수평선에서 볼 때 또는 보여질 때 둘 중 하나일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주어가 태양과 달이란 말이야. 그럼 태양과 달이 뭔가를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진다라는 문맥이 맞겠고, 심지어 또 뒤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동형인 seem이라는 형태가 된다. 됐죠?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4번. 자, 4번도 처음에 절로 시작하니까 끊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겠네. 자, 그 다음에 주절부터 볼게요. You, sometimes, 그 다음에 forget. forget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ing냐 투부정사냐 요게 이제 갈리죠. 의미에 따라서. 여기 덩어리가 이제 목적어가 될 텐데, 요 부분은 조금 해석을 좀 해봐야겠네. 여기 and가 나와 있잖아요. 이 and 뒤에 notice가 있죠. 이 notice가 요 놈과 짝일 수도 있고 요 놈과 짝일 수도 있어요. 이건 해석에 따라 좀 달라지기 때문에 해석을 좀 해보고 한번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앞부분 먼저 볼게요. 자, 너가 are working 걸어 들어갈 때니까 into까지 합칠게요. the house 집으로 걸어 들어갈 때. 자, 근데 그 이제 가방이래. 그 집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carried bags full of stuff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full of stuff는 앞에 있는 bags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면은 물건들로 가득 찬 가방들을 든 채로가 되겠네요. 여기에서는. 그럼 요 덩어리가 분사 구문이 되겠습니다. 분사 구문. 근데 잘 보시면 여기에 이디엄, 즉 과거 분사가 나오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일단 문맥적으로 봤을 때 요 놈의 주어는 you란 말이야. you. 근데 너가 가방을 들고 가는 거잖아. 그렇죠? 하는 거니까 능동형이 맞고, 역시나 뒤에 목적어 max가 나와 있기 때문에 ing형이 돼야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물건들로 가득 찬 가방들을 든 채로 너가 집 안으로 걸어 들어갈 때 너는 종종 잊어버린답니다. looking up은 위를 쳐다보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notice and spectacular inspiring night sky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뭔가 광경이 경치가 되게 멋지고 그리고 뭔가 영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밤 하늘을 알아채는 것이라고 나왔으니까 여기에서는 알아채는 것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게 문맥상 맞겠네요. 그러면은 전체 덩어리를 목적으로 잡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 루팅이 틀린 이유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어떤 거냐면, 일단은 문맥적으로 봤을 때 여기서 투부정사로 바꿔야 되는데, 잠깐만 볼게요. 우리가 흔히 forget이나 regret이나 아니면은 또 remember 뭐 이런 표현들 있죠. 자, 요런 애들은 뒤에 투부정사 ing 둘 다 목적으로 받을 수 있잖아. 근데 의미가 달라지죠. 자, to를 쓸 때는 어떻게 해석이 되죠? 보통? 미래적 어감으로 해석이 된다고 배우죠, 보통. ing는 과거적 어감이다. 보통은 이렇게 배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거를 막상 이렇게 문제를 풀려고 하면 헷갈려. 그거를 안 헷갈리는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웠던 대로 투부정사가 미래적, ing가 과거, 다 맞는데 투부정사는 앞으로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 앞으로 할 일. 그러니까 아직 안 한 거야. 아직 안 했음. 이런 뜻이고, ing는 이미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미 한 일. 됐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니까 forget 뒤에 to가 나오면은
앞으로 할 일을 내가 까먹은 거고 forget ing가 나오면은 과거에 했던 거를 내가 까먹은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 근데 여기에서 맥락상 봤을 때 너가 물건들로 가득 찬 가방을 딱 이렇게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갈 때 뭔가 퇴근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너는 때때로 뭐가 이렇게 딱 멈춰갖고 집에 들어가기 전에 멈춰갖고 이렇게 다 하늘을 봤고 이 밤하늘에 있는 그런 막 멋진 경치 이런 거를 보는 거를 종종 까먹는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아직 안 한 거잖아. 그 쳐다보면서 막 이렇게 멋진 밤하늘을 알아챈다는 거 이걸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ing보다는 투부정사 맥락상으로 그렇습니다. 맥락상으로. 그리고 두 번째로 또 루킹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요 노티스와 병렬 구조잖아. 근데 얘는 ing고 얘는 동사원형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또 틀렸겠죠. 그래서 to lookup으로 쓰고 여기에 있는 look과 여기에 있는 notice가 이렇게 병렬이 되는 거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여기는 문장이 좀 길죠. 그래서 구문문상 먼저 가볼게요. journey 주어죠. sport. sport까지 그냥 묶어서 주어로 표시할게요. 여기는 부사. 그 다음에 began. 그 다음에 millennia ago with war and conflict 이렇게 나왔는데 자 여기서는 millennia는 그냥 목적어로 목적어가 아니지. millennia ago 그 다음에 with war and conflict 다 부사입니다. 자 여기까지 지금 일형식으로 그냥 완전한 문장인데 지금 spread라는 녀석이 나와 있죠. 여기서의 spread는요 잠깐만요. 소리 좀 바꿔야겠다. 여기까지로 묶을게요. 여기까지로 묶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war and conflict를 명사라고 써주시고 여기 참고로 spread는 ing형을 써야 됩니다. ing. 그래서 위에다가 제가 그냥 ing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자, 방금 전에 쓴 전문 정체가 뭐냐면은 우리가 with 분사 구문이라고 해서 with 명사에 ing 또는 pp가 오는 이제 이런 형태를 말해. 이게 이제 with 분사 구문인데 해석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with가 뭐뭐 하면서 또는 뭐뭐 한 채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 자, 명사는 주어처럼 해석하면 된다. 주어처럼. 그냥 은은이가 해석하면 돼. ing는 능동이니까 뭔가를 하는 거지. pp는 과거분사니까 뭔가가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은 합쳐서 해석하면 얘가 뭐뭐 하면서 얘가 뭐뭐 한 채로 얘가 뭐뭐 되면서 얘가 뭐뭐 된 채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전쟁과 갈등이 마을에서 마을로 퍼지면서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저기 뒤에 더 있었구나. 미안하다. 다음 줄을 못 봤어. 여기까지였네. 쏘리. 내 실수. 마을에서 마을로, 도시에서 도시로, 그 다음에 국가에서 국가로 퍼지면서 시작이 되었다라는 건데요. 자, 그 다음에 over the past decades. 자, 여기 past decades 다음에 여기가 조금 문제네요.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고 스포츠를 주어로 가야겠네. 여기가 지금 틀렸다고 나왔습니다. 결정적인 이제 단서가 나와 있는데 아무래도 결정적인 단서가 요 놈이 되겠네요. 앞에 나와 있는 over the past days 요 부분이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왜냐면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라는 거잖아.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그러면은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이 2021년인데 예를 들어 한 1980년이야.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한 3, 40년 흐른 거잖아요.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라는 현재 완료의 개념으로서 써줘야겠죠. 주어가 복수형이니까 당연히 have been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probably는 요 사이에다가. 됐어요? 그래서 have probably been 이라는 형태가 된 거고요. 자, 뒷부분을 마저 보자면은 뒤에 나와 있는 the element of culture 여기까지가 보호가 됩니다. 나머지는 대절 이하가 앞에 나와 있는 걸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 구문문상은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 틀린 것들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좀 더 해드릴게요. 앞부분은 여기에서 ing형을 써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 spread라는 형태가 3단면마다 다 똑같아. 과거, 현재 과거, 과거분사가. 근데 여기는 당연히 동사는 못 쓰겠죠? 이미 여기에 동사가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는 ing냐 pp냐의 문제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ing냐 pp냐. 그런데 요거를 좀 주의해야 돼요. 이 spread 같은 단어가 좀 골치 아픈 게 뭐냐면 얘가
자동사로는 퍼지다라는 뜻이야. 이게 타동사로는 퍼뜨리다라는 뜻이야.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자동사는 수동태가 안 되죠. 그렇죠? 타동사는 당연히 수동태가 되겠죠. 근데 애들이 이제 헷갈리는 포인트가 뭐냐면은 선생님 이거를 여기에서의 스프레드를 자동사로 봐서 퍼진 채로 퍼지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스프레드를 타동사의 수동태로 봐서 그러니까 수동형으로 봐서 퍼뜨려지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가요? 이렇게 이제 또 헷갈릴 수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걸로 봐야 되는가가 좀 혼동이 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해석이 비슷하죠? 얘는 퍼지다고 퍼뜨리다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자동사와 타동사의 의미가 둘이 비슷할 때는 기본적으로 자동사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입장에서는 또는 우리가 굳이 둘을 비교하자면 얘들아 수동태라는 건 원래 뒤에 뭐가 나와? 행위자가 나오잖아. 바이의 목적격이라는 행위자가 나오잖아. 그치? 보통은 생략이 가능하지만 그러면 어떤 행위자에 의해서 뭔가가 퍼뜨려졌다 이런 의미로 쓰고 싶다면 이제 수동형으로 쓰는 게 맞는 거고 지가 그냥 알아서 퍼진 거다 이러면 이제 자동사의 의미로 쓰면 된다고 보면 돼. 여기에서는 전쟁과 갈등이 어떤 녀석에 의해서 퍼졌다라기보다는 그냥 지가 그냥 퍼져나갔다라는 의미에 가까워서 이제 ing형을 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뭐 이렇게 얼마만큼 퍼져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자동사의 스프레드가 되는 거야. 만약 타동사의 의미로 쓰고 싶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뭐 여기 뭐 일산 근처의 교회에서 몇 번 확진자에 의해서 코로나가 급격히 확산됐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be spread를 쓰겠죠. 수동태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요 부분은 요거 아까 말씀드렸었죠.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데일리는 끝났는데 지금 데일리 테스트 피드백 내가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벌써 우리 요 가운데 라인에서 저기 뒤에 수민이 빼고 둘이서 벌써 꾸벅꾸벅 저기서 그지 같은 것들아 첫 시간 아니 김정민은 원래 좋으니까 됐어. 내가 혹시 예전에 우리 그 혜민이랑 윤영이랑 정민이랑 현서한테 얘기한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쌤이 그 대학교 1학년 때 혹시 그 교수님 얘기했었냐 내가? 얘기한 적 없었나? 했었냐? 기억 안 나? 아니 나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공대를 다녔었거든.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때 그 1학년 때 듣던 그 과목 중에 화학이 있었어. 화학. 근데 그때 화학 교수님이 겁나 졸렸거든. 수업이. 내가 혹시 얘기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어떻게 했냐면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다. 수업을 나이가 되게 많으신 거의 할아버지였어. 할아버지.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불면증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내가 진짜 밤에 잠이 안 와. 밤에 낮에는 이제 좀 잠이 오는데 밤에 잠이 안 와. 너무 잠이 안 오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 교수님 수업할 때 몰래 녹음해갖고 내가 집에 가갖고 자기 전에 그러니까 마치 ASMR처럼 틀어놓고 자야겠다 이 생각한 적도 있었어. 그때 교수님이 어떻게 수업한 줄 알아? 이렇게 수업했어. 예를 들어서 말해보자면 자 여기 problem 이게 동사입니다. 이렇게 수업했어. 이렇게 그럼 애들이 그거 알죠? 그러니까 내가 너무 졸린데 하지만 졸면 안 될 때 그 표정이 있거든요. 그게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눈은 한 반쯤 감겼는데 얘만 올라갔어. 얘만 여기 눈썹만 올라가. 너무 졸린데 잠 깨야 될 때. 이거야. 이 잠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잠 들어가는 과정. 처음에 듣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돼. 그럼 어느 순간 내가 이제 글씨를 픽이라가 그럼 수동태를 쓴다면은 수만 잘 써져 있어. 수만. 이렇게 돼. 그럼 나중에 이건 뭐야 이거 이렇게 된다. 그니까 졸지 마. 응? 자, 아무튼 전체적인 거는 이게 좀 이제 데일리 테스트 한번 봐봤고요. 오늘은 뭐 책진도보다는 이 개요를 좀 간략하게 좀 보고 그리고
자,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할게요. 책은요, 일단 어디를 펴시냐면은 여러분 그 목차 부분을 좀 볼 거야. 그래서 페이지가 안 나와 있네. 여기를 좀 펴줄래? 여기 컨텐츠? 여기 목차 부분을 좀 펴주세요. 자, 목차 부분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여러분이 중등부 교재에서 봤던 그 순서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파트 1부터 파트 5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것보다는요 큰 틀을 보여줄게요. 큰 틀. 자, 그래서 자, 여기를 좀 이거 그냥 꺼버릴게요. 그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그 좀 생각한 데가 있나요? 수민이는 어디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아니 그러니까 일반고 뭐 대부분 일반고 생각하겠지. 근데 그때 아마 내 기억이 맞다면 우리 정민이랑 현서랑 윤영이는 내가 막 물어본 적 있었던 것 같거든 수업 시간에. 혜민이는 빠이빠이. 그리고 나머지들은 제가 잘 못 들어갔고. 혹시 그럼 일반고라는 거 외에는 뭐 다른 뭐 어디 구체적으로 생각해 놓은 데는 없어요? 저도 못 좀? 그래요? 그 다음에 혜인이는? 아직 없어요? 그래? 승우는? 너요? 주였고. 다현이는? 저동고? 저동고가 의외로 많네. 혹시 왜? 저동고는 왜? 승민이 왜? 가까워서? 저 개인적으로 저동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거 이제 고등학교 얘기 나온 김에 이제 좀 아까 말씀을 드리자면, 고등학교 이제 우리가 이제 매년마다 이제 그 고입 입시 설명회를 해요. 아마 올해는 11월쯤에 아마 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입시 설명회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예비 고입 학생들 다 모아놓고 하고요. 그때 이제 뭐 대학교 입시와 관련된 뭐 이런 것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곤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작년에는 이제 사실 그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일부러 시행을 하진 않았는데, 올해는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데, 원래는 이제 매년마다 제가 개별 면담을 해요. 신청자에 한해서. 그래서 그 생기부나 이런 이제 그런 거를 갖고 오면은, 가내신 점수나 이런 걸 갖고 오면은 이제 그거를 성적표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고 얘가 여기 고등학교 가면은 한 몇 등급 정도 나오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내가 얘기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그 예측은 거의 한 90%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요,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저동대지는 비추천합니다. 근데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내 개인적인 생각. 무시해도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그 내가 이제 작년에 저동고 애들 내신 대비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올해는 내가 지금 거의 처음으로 안 하고 있는데, 근데 내가 그때 저동 애들이 그때 20명 있었어. 내가 물어봤어 애들한테. 야, 너네가 중3으로 돌아가서 고등학교를 다시 쓸 수 있어. 그럼 너네 저동고 갈 거냐? 거기에서 안 간다가 18명이었어. 20명 중에 안 간다가 2명 저동고 가겠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한 명씩 왜 안 가냐? 한 명씩 이렇게 물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나왔어요. 첫 번째, 옆에 저동중이 있잖아. 그 저동중이 그 햇빛을 가린대요. 햇빛을 가려갖고 교실에 햇빛이 잘 안 든대. 옆 건물 때문에. 그래서 애들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저기 왜 우리 비 오는 날 이렇게 학교 북도 그러면 되게 우중충한 그 느낌이지. 그게 그냥 평상시 패시브로 있대요. 그냥 평상시에. 그게 일단 싫대. 뭐 그런 얘기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영어가 너무 어렵다. 실제로 지금 모든 학교 중에서 저동고가 영어 시험 제일 어렵습니다. 대진보다 더 어려워요. 영어가. 그리고 세 번째, 이거는 그 남학생이 얘기한 거라 여러분은 거르셔도 됩니다. 얘가 하는 말이 막 나한테 되게 진지하게 푸념하듯이 얘기했어. 쌤, 저동에는요 예쁜 애가 없어요. 남자애가 예쁜 애가 없어요. 대화고에 그렇게 예쁜 애가 많다는데 제가 왜 저동을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거기 대화고 갔을 때 진짜 연애했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갖고 아니야, 네 얼굴이 문제야. 내가 이랬었는데 아무튼간에 뭐 그런 부수적인 이유도 있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학업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 거죠. 어찌됐든간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니야, 가려면 가세요. 이러면 되게 가기 꺼림칙하겠지.
농담이고. 자,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아까 전에 제가 우리 이제 중3 알반에서 고등 컨셉으로 이제 그래머를 해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고등부에서 실제로 이 어법 수업을 할 때 뭘 기준으로 뭘 중요시 여기는지 그 큰 틀을 먼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선생님은요 고등 기출어법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쓸게요. 고등 기출어법. 자, 제가 좀 과감하게 말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게 학교에 상관없이, 그리고 심지어 모의고사 및 수능에서 전부 다 나옵니다. 전부 다 나와요. 아니 그 이상 대학교에서도 나오고요, 토익에서도 나오고, 니네가 평생 영어 공부를 하는 한 나옵니다.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저는 고등기출어법을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이 세 가지 안에서 고등학교 어법이 다 나와요. 아주 큰 틀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동사 관련 어법입니다. 동사 관련 어법. 자, 두 번째는 절 관련 어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타예요. 기타. 저는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합니다. 보통은요. 이 수업을 뭐 들으신 분도 있고 못 들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들으신 분이 있다면은 복습한다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기타라고 쓰니까 좀 성의 없죠? 좀 자세하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대명사, 그 다음에 대동사, 병렬구조, 그 다음에 형용사대부사, 또 뭐가 있을까? 도치구문, 또 뭐가 있을까? 비교구문, 요 정도? 기타는 뭐 요 정도? 요 정도가 다인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 세 개가 끝이에요. 이 세 개가. 출제율이 학년마다 좀 다릅니다. 학년마다. 자, 일단은 제가 비율을 10으로 크게 잡는다면요, 동사 관련 어법이 최소 5에서 6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절 관련된 어법이 고1 때 기준으로는 좀 높아요. 고1 때 기준으로는 한 3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2, 고3으로 가면서 약간씩 비중이 좀 줄어들어요. 이쪽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얘랑 얘의 비중이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5대 2.5대 2.5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어법에 나오는 비중이. 우리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딱 한 문제, 29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29번에서 나오는 어법 문제는 결국 뭐냐? 밑줄 5개 쳐놓고 어법상 어색한 거 골라라. 이거예요. 3점짜리 문제로. 이렇게 나오는데 이 밑줄 쳐져 있는 5개를 잘 살펴보면 이 중에서 하나, 둘, 3개는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3개는. 그럼 나머지 2개가 이제 하나씩 나눠 먹는 거야. 절 관련된 거 하나, 기타 하나. 실제로 대부분 그렇게 문제를 출제합니다. 전년도 이제 수능에서도 실제로 동사 관련 어법 3문제, 절 관련과 기타에서 한 문제씩 나왔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고요. 이거는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내신에서도 그렇습니다. 내신에서도. 내가 이 PPT를 괜히 껐네. 다시 킬게요. 죄송해요. 지금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여러분이 어디 학교를 가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고등학교에서 고1 때 기준으로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법의 비중이 좀 높은 편이에요. 고1까지는요. 고2부터는 학교마다 조금 달라집니다. 고1 때는 보편적으로 어법 문제가 3문제, 정말 많으면 5문제 정도까지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어법 문제가 객관식으로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으로도 한두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선생님이 이번에 내신 대비를 주역고를 했었어요. 이번 1학기 때. 주역고에서 어법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 게 하나가 있는 게 어법상 어색한 거 개수 고르기 문제가 나오거든. 개수 고르기. 근데 그게 배점이 되게 높은데 우리가 객관식 기준으로는요, 보통 배점이 낮은 게 2.5 정도예요. 그리고 제일 높은 게 3.7 정도가 됩니다. 4점짜리 문제도 간혹가다 나오는데 4점짜리는 거의 없어요. 3.7이 보통 객관식에서 가장 높은 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주역고 시험지를 이번 거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시험에 나왔나? 자, 잠시만요. 시험지가 주역고 1, 주역고 1, 주역고 1 여기 있다. 잠깐만요. 기말고사 게 아직 안 올라왔네. 그럼 아시는 대로 중간고사 거라도 좀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시험 나왔나?
5번 문제가 어딨냐? 여기 있다. 자, 요 정도면 좀 보이실래나? 네. 잠깐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보통 3.7점이 제일 높다고 했죠? 100점이 3.8이에요. 됐죠? 엄청 높은 거예요. 거의 최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래서 어법상 틀린 것의 개수 고르기거든요. 개수 고르기. 제가 그 주역고 학생이 총 몇 명이냐면 1학년이 지금 20명 있습니다. 20명 있는데요. 20명 중에 이 문제를 맞춰온 학생이 지난 중간고사 때 5명 있었어요. 5명, 20명 중. 그럼 이 문제가 어려웠냐? 아니요. 별로 안 어려웠어요. 별로 안 어려웠는데 학생들 입장에서 이게 사실상 모두 고르시는 문제잖아. 그러다 보니까 하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 데일리 테스트 본 것처럼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만 풀 수 있지 뭐 하나 삐끗 잘못하면 바로 개수 틀려지니까 틀릴 수밖에 없는 문제거든. 그래서 학생들의 오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5명 제가 맞춘 사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3명은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아는 친구들이었습니다. 2명은 찍었어요. 2명은 찍어서 맞춘 사람이에요. 3명이 정확하게 알고 푼 겁니다. 그러니까 20명 중에서 제대로 알고 푼 사람이 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3명밖에. 그 정도로 정답률이 되게 낮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도 그랬습니다. 전교생이 지금 현재 주역고 1학년이 278명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문제의 정답률이 20%대밖에 안 나왔습니다. 20%대밖에. 근데 여러분이 고등학교를 가시면 알겠지만 고등학교에서 등급을 가를 때는 1.1점이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1.1점이. 예전 사례이긴 한데 예전에 그 지금은 졸업생인 그 저동고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중간고사에서 91.7점을 받아왔거든요. 영어 시험에서. 근데 1등급 컷이 91.8이었어요. 0.1점 차이로 1등급을 못 받은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점이 굉장히 크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근데 3.8이에요. 말 다 했죠. 엄청나게 등급을 가릴 수도 있는 그런 점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어법 문제가 하나 나왔냐? 아니요. 3문제가 나왔어요. 3문제인가 4문제가 나왔었어요. 중간 때. 근데 밑줄이 총 몇 개 쳐져 있나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넷, 다섯, 여섯, 아래 더 있어요. 7, 8개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2개,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나와요. 이게 고등부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중등부와 고등부 시험에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우리 중등부에서는 이제 시험 대비를 할 때 교과서마다 1과의 목표어법 뭐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면 뭐 1과 주격 관계대명사 뭐 수동태 뭐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2과 뭐 3과 뭐 이렇게 2개씩 나오죠. 고등부는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없어. 그러니까 물론 교과서에는 있어. 교과서에도 똑같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어법 포인트가 목표어법이 있긴 있는데 고등부에서는 그것만 시험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시험 내요? 전범위예요. 그냥 전범위야. 전범위. 그러니까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아까 전에 제가 말했죠. 중등부 때는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고? 만약에 이번 시험 범위가 투부정사야. 그럼 투부정사만 겁나 공부하면 돼. 시험에서 투부정사 나오는 거 되게 뻔하거든. 뭘로 낼까? 투부정사의 용법 구분 뭐 이런 거 나온다고 내봤자. 근데 고등부에서는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야. 거꾸로 가야 돼. 그래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 여기가 동사 자리가 맞나? 아닌가? 명사 자리인가? 형용사 자리인가? 부사 자리인가? 이거를 알아야 돼. 이걸 어떻게 파악하는데? 구문 분석을 해야겠지. 구문 분석. 근데 구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네? 근데 메이드라고 예를 들어 나와 있어. 메이드하고 밑줄 딱 쳐져 있어. 근데 내가 구문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야. 동사 자리가 아닌데 메이드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죠? 과거분사라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로 가는 거지. 그럼 얘가 과거분사 자리가 맞나? 현재 분사는 아닌가? 이런 쪽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는 ing나 pp나 이런 거를 배운 다음에 얘네가 어떤 품사냐라는 걸 배웠다면은 고등부 때는 아까 말했다시피 각 품사별로 어떤 해당되는 문법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그러니까 반대로 봐야 우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전범위로 나오니까 시험. 전범위로. 됐어요? 이렇게 나온다고. 100점도 되게 높다고요. 이게 고1 때 대부분의 학교에서 내는 시험 패턴이라는 겁니다. 대부분 내요. 대부분. 됐어? 근데 이런 문제가 뭐 모두 고를 시험은 아니지만 이런 어법 문제가 총 몇 개 나온다? 약 3개 내지 4개 정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서술형으로도 나오거든요. 그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서술형으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는가? 잠시만요.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다. 자, 여기가 서술형 문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A, B, C, D, E, F 그 다음에 F까지만 있네요. 총 6개입니다. 그래서 문제 어떻게 나왔나 볼까요? 위그레드 출신 A에서 F 중 어법상 틀린 것을 3곳을 찾아 수정하되 각각 한 개의 단어로 쓰시오. 6점, 개당 2점. 됐어?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출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참고로 알아두셔야 될 거. 지금 이 서술형 문제는요. 쉽게 낸 거예요. 이건 쉽게 낸 거야. 왜? 밑줄이 쳐져 있잖아. 밑줄이 쳐져 있잖아요. 진짜 그지 같은 학교에서 어떻게 내는 줄 알아요? 밑줄도 안 줘요. 밑줄이 없어. 그냥 생으로 주는 거야. 지문을 생으로 줘요. 여기에서 어법상 2개 틀렸거든? 알아서 고쳐. 이렇게 돼요. 원래 이렇게 됐었어요. 원래 이렇게 됐었어. 고등부에서. 근데 애들이 어법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제 밑줄 정도는 그냥 쳐준 거죠. 시험 문제를 좀 어렵게 내겠다 한다면요. 밑줄도 안 줘버립니다. 예전에 이것도 재작년인데 저형부 2학년에서 조금 어렵게 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거였냐면요. 걔네들은 더 극악해요. 저형부는요. 밑줄을 안 줘. 여기에서 어법적으로 틀린 거 2개 있어. 이 지문에서 틀린 거 2개 있어. 알아서 고치고 왜 이렇게 고쳐야 되는지 이유도 써. 이렇게 문제를 했어요. 서술형. 오늘 우리가 풀었던 데일리 테스트 있죠? 그거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내요. 근데 그렇게까지 문제를 낸 거는 아직까지는 저형부만 있었어요. 다른 학교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근데 밑줄을 안 주고 서술형으로 알아서 찾아서 고쳤어라? 이거는 꽤 많이 나온 문제예요. 심지어 예전 주역부에서도 나왔었고 저동에서도 한번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낸다고. 고등부에서는 이렇게 낸다. 즉 우리가 하나하나가 어법상 맞는지 어색한지에 대해서 다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계산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등어법이 어려워요. 됐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접근을 하자면요.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고등부어법은 전체적인 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전체적인 틀. 그래서 이거를 기반으로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까 동사 관련 어법, 절 관련 어법, 기타 3가지를 썼는데요. 이 3가지를 다 익히는 건 이 시간에는 그거는 무리입니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딱 하나 동사 관련 어법. 요것만 제가 큰 틀을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써볼게요. 동사 관련 어법은요. 푸는 방법이 있고요. 뭐가 동사 관련 어법인지부터 먼저 알아야겠죠. 뭐가 동사 관련 어법인가?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이 풀이 과정 이런 거를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일단 동사 관련 어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아주 쉬워. 그냥 동사처럼 생긴 녀석 전부 다예요. 전부 다. 이게 다 동사 관련 어법이야. 그냥 동사처럼 생겼으면 다 동사 관련 어법이야. 얘가 made에 밑줄이 쳐져 있든, to make에 밑줄이 쳐져 있든, making에 밑줄이 쳐져 있든, 뭐 어쨌든간 동사처럼 생겼지. 그럼 동사 관련 어법이야. 됐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이 동사 관련 어법을 풀 때 우리가 어떤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가? 그 과정을 보여줄게. 자, 1단계. 자, 우리가 내가 다시 한번 예시를 써볼게. made하고 밑줄이 딱 쳐져 있어. 이렇게. 얘가 어법상 맞냐 틀리냐 이렇게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뭘까? 맨 처음에 확인해야 될 게 뭘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뭘 먼저 확인할 거야, 여러분은? 이렇게 나와 있고 여기 밑줄 쳐져 있어. 제일 먼저 뭘 확인할 거예요? 어떤 거? 순서? 품사요, 품사. 품사. 오케이. 좋은 의견이었어요. 또. 현서, 뭐부터 할 것 같아? 앞에 뭐? 시제. 오케이. 시제. 네, 좋아요. 또 승우는 어떻게 생각해? 스위치. 오케이. 다 좋은 의견 주셨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 처음에 우리가 동사처럼 생긴 애의 밑줄이 나왔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아까 혜인이가 말한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바로 동사 자리가 맞냐 아니냐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됐어요? 동사 자리가 맞는가 아닌가 이걸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일단 1단계는 이겁니다. 선생님, 동사 자리가 맞는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뭘 통해서 이걸 파악해야 될까? 후문 분석이죠. 됐어요?
구문 분석을 통해서 여기가 동사자리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죠. 예를 들어 구문 분석을 했더니 여기가 주어고 뒤에 보니까 동사형이 없어. 그럼 얘가 동사겠지. 아, 여기 동사자리구나.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뒤에 막 예를 들어서 would be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럼 여기가 동사고 여기가 주어니까 그럼 얘는 동사자리가 아니구나.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됐죠? 자, 그러면 2단계로 가볼게. 동사자리가 맞거나 틀리거나 둘 중 하나겠죠. 구문 분석하면. 그러면 동사자리가 맞는 경우, 동사자리가 아닌 경우 둘 중 하나겠네? 이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보면 돼. 자, 동사자리가 맞다면 이제 신경 써야 되는 게 아까 우리 현서랑 승과 의견을 줬던 겁니다. 자, 시제를 확인해야 되고요. 수일치를 확인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중학생 때는 시제 관련된 문제가 많이 나오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이런 거겠죠. 보통 과거 완료는 2학기 때 많이 나온다. 이번에는 아마 현재 완료가 좀 더 많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현재 완료나 완료 진행형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을 거야. 그런데 얘들아, 고등부 때는 시제가, 그러니까 동사 문제에서 시제는요 별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에서 시제 문제는 별로 안 나옵니다. 고등부부터는. 고등부부터는 동사 관련된 문제는 웬만하면 수나 태, 특히 태 많이 나옵니다. 내신에서는 태를 좋아하고요. 수능에서는 수를 좋아해요. 됐어요? 수능이니까 수. 넘어갈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실 좀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시제 수 태뿐만 아니라 얘가 자동사냐 타동사냐 구별까지도 가야 돼요. 근데 이건 좀 어려워. 이거는 당장에 못해도 돼. 당장에 못해도 돼. 일단 중요한 건 뭐다? 시제, 수, 태. 이 세 가지를 확인한다. 이게 일단 첫 번째예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자리가 아니야. 구문 분석을 해봤더니 여기가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뭘 써야 될까? 동사 자리가 아니라는 거는 준동사 자리라는 거야. 준동사 자리. 됐어? 준동사가 뭔데? 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애를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준동사 자리이니까 우리가 뭘 그 다음에 확인을 해야 되냐면은 어느 준동사를 사용해야 되는가 이걸 생각해야 돼. 어느 준동사를 사용해야 돼. 선생님,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지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뭘 어떻게 알아? 부정사는 명사, 형용사, 부사, 동명사는 명사, 분사는 형용사. 우리가 다 기존에 배운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아까 구문 분석 해놨었잖아. 그러니까 얘가 명사 자리냐, 형용사 자리냐, 부사 자리냐.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겠죠. 됐어? 근데 여기서 또 끝이 아니야. 어느 준동사를 사용할지 결정을 했다면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게 뭐냐? 바로 시제와 태를 또 신경 써야 됩니다. 특히 태. 특히 태. 아까 내가 동사에서 시제는 좀 잘 안 나온다고 했죠? 오히려 여기에서 시제가 나와요. 여기에서. 이번 대진고등학교 2학년을 제가 또 내신 대비를 했는데요. 대진고 2학년에서 제가 야, 이 부분 어법 나온다 체크해놔라. 또 야, 이 부분에서 영작 나올 수 있다 체크해놔라. 두 개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두 개가 전부 다 뭐냐? 준동사의 시제에 관련된 거였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고등부에서는 이 준동사의 시제 쪽을 문제를 내는 걸 조금 더 좋아합니다. 됐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된다. 끝. 과정은 이게 끝이에요. 되게 심플하죠? 별거 없어.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 어떻게 해라? 동사처럼 생긴 애 밑줄이 딱 쳐져있다? 뭘 신경 써라? 동사 자리냐? 아니냐? 신경 쓰고 맞다면은 시제, 수, 태를 신경 써라. 동사 자리가 아니라면 여기는 준동사 자리구나. 초부정사나 동명사나 분사 셋 중에 하나를 써야겠구나. 이거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시제와 태를 신경 쓴다는 거죠. 됐어? 과정은 이래요. 과정은 간단해. 과정은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과정대로 우리가 수월하게 풀려면 당연히 시제에 대한 거, 수에 대한 거, 태에 대한 거, 준동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사실 있어야겠죠. 그래서 니네가 중학교 때 이런 애들을 열심히 배우는 거야. 고등학교 때 써먹으려고. 됐어? 자, 그러면 이거를 적용해 볼게요. 자, 이론을 배웠으니까 이제 적용을 해봐야죠.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5번 문제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봐봐. 자, 여기에서 이거 지우면 안 되나? 여기 위에만 지울게. 위에 지워도 돼? 혹시? 다 썼니? 여기만 지울게. 자, 적용 한번 해볼게. 일단은 동사에 관련된 건지 아닌지부터 한번 체크해보자. A는 동사 관련 맞지? B는 아니야. C 동사 관련이지. 그 다음에 D도 아니야. 그 다음에 E 아니고 F 동사 관련이지. 그 다음에 G도 아니에요.
H도 동사 관련이긴 한데 조금 다릅니다. 왜냐면은 여기 if가 있거든. 가정법이야 얘는. 그러니까 얘도 뺄게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체크한 동사 관련 어법은 여기 F랑 그 다음에 A랑 C 총 3개가 있습니다. 3개. 7개 밑줄 중에서 3개가 동사 관련 어법이에요. 비중이 높죠? 자 그러면 얘부터 보겠습니다. 이 지문은 여러분이 당연히 본 적이 없는 지문이에요.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가볼게. 자 일단은 동사처럼 생긴 애 밑줄 쳐져 있어. 어떻게 해라? 구문 분석 먼저 해라. 왼절이야. 자 왼절에 주어 The price of something 이렇게 나왔어. 우리 원래 띵으로 끝나는 애는 형용사가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지. 그래서 펀더멘털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됐어? 그리고 여기 콤마 나와 있는 거 보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왼절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주어 동사 나오잖아. The whole world can change. 끝났잖아 이거. 됐어? 그러면은 여기가 동사 자리 맞네? 얘는 수식어고. 됐어? 자 동사 자리인 거 확인했어. 이제 뭐 신경 써라? 시제, 수, 태. 이거 신경 쓰라고. 됐어? 자 시제일치 볼게. can이네. 현재 시제잖아. 현재 시제네 for. 그럼 시제 문제 없어. 수일치 볼게. 주어가 3인칭 단수네. S 붙여야 되는데 S 빠졌네? 틀린 거야. 됐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태까지 한번 확인해 볼게. 혹시 모르니까. 자, fall이라는 거는요. 뭐뭐한 상태로 전락하다, 떨어지다 이런 뜻이죠. 자동사입니다. 자동사는 뭐가 안 된다? 수동태가 안 된다. 그래서 그냥 falls예요. 됐어? 이렇게 푸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 동사 자리가 맞는 걸 확인했으니까. C를 한번 볼게. was라고 나와 있어. 자, 그럼 얘가 어떻게 해라? 구문 분석이야. 구문 분석을 어디부터 하는 거냐면 문장의 처음부터 하는 거야. 여기 뭐어로벌부터. 됐어? 그럼 뭐어로벌부터 가볼게. You 부사는 빼고 넘어갈게요. never도 넘어가고 thought. about 나왔어. about은 전치사인데 뒤에 명사 써야 되잖아. 근데 명사절이 나왔네. whether가 나왔어. 됐어? 그러면은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지금 여기에서 니네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whether using artificial light for reading 그 다음에 was, was, it 이렇게 나와 있어. 여기에서 문장이 끝났거든. 여기까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요 안쪽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가 관건인데요. 자, 봐. 전치사에 대한 명사절이 나왔습니다. 명사절. 근데 whether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지. 그래서 whether절의 주어가 using이에요. 됐어? 그럼 whether절의 동사가 뭐겠어? 그게 얘예요. was. 됐어? using이라는 거는 동명사니까 뒤에 목적어를 받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artificial light라는 목적어가 나온 거고 for reading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예요. 됐어? whether절에 주어 나오고 whether절에 동사 나오고 whether절에 보어가 나오는 거예요.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여기 뭐야? 동사 자리 맞는 거야. 그렇지? 그럼 뭐 신경 써라? 수, 시제, 태 신경 쓰라고. 자, 시제일치 과거지? 여기 과거네. thought. 시제일치 되고 수일치 주어가 동명사네 단수 취급 되고 그 다음에 태. 비동사는 원래 자동사잖아. 수동태 안 되죠? 그러면은 시제일치, 수일치, 태 다 따져봤는데 다 맞네? 그러니까 얘는 어법상 맞는 거야. 됐어? 이렇게 가는 거라고. 항상 이런 과정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 고등부에서는. 알겠지?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 요것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 얘들아. 자, 아까 F 부분이거든? 여기는 지금 투부정사로 나왔어. 어디부터 시작해라? 처음부터. 처음이 어디야? 여기야. at the price. 자, 한 덩어리. 주어 나왔어. 그리고 notice 나왔어. 이 notice 나오면은 보통 뒤에 대절도 나오고 그냥 목적어도 나오는데 여기 and하고 would think 나와 있지? 그럼 그냥 the first가 목적어겠네. 자 넘어가. and 기준으로 동사 2개 나왔고 그 다음에 think 뒤에 twice 나왔어요. 여기까지 그냥 부사야. 자 before 나왔어. 전치사에 동명사 나왔어. 근데 이 동명사는 또 목적어를 만들 수 있지? 그래서 artificial light라는 목적어 나왔어. 자 여기까지. 됐어? 잘 봐봐 얘들아. 이 and를 기준으로 동사와 동사가 연결되고 있어. 여기가 그러면 만약에 동사 자리려면 접속사가 필요하죠. 얘와 얘 사이에 접속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Twice before using artificial light. 쌤! 여기에 before 접속사 있는데요? 아니, 얘는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치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뒤에 동명사 나왔으니까. 선생님, 얘가 주어고 여기가 동사 자리일 수도 있잖아요. 이건 왜 안 되는가? 인공광을 사용하는 게 책을 읽는다? 말이 안 되잖아. 사용하는 것이 책을 읽는다. 말이 안 되잖아. 그렇지? 해석이 틀리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주어 동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전치사에 명사로 묶인 겁니다. 됐나? 그러면은 여기는 동사 자리가 아닌 거야.
됐지? 자, 동사 자리 아니야. 그럼 뭐 신경 써라? 준동사 자리야. 애초에 밑줄 쳐진 게 뭐야? 투부정사다. 그치? 여기서 팁을 좀 줄게. 준동사 자리일 때 생긴 게 애초에 투부정사지?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돼. 얘를 기준으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투부정사, 지금 동사 자리가 아닌 걸 확인을 했어. 근데 마침 밑줄 쳐져 있는 게 투부정사야. 그러면 니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투부정사 자리가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걸 기준으로 니네가 해석을 해보거나 어법을 적용해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해석을 해보자면 그냥 책 한 권을 읽기 위해 인공광을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그럼 여기서의 투부정사는 그냥 뭐뭐 하기 위해서. 해석에 문제가 없죠. 따라서 얘도 문제가 없는 겁니다. 어법상. 됐어요? 능수동을 한번 따져볼까? 뒤에 목적어 나와 있네? 그러니까 능동 대쓴 거고요. 되니? 그러니까 F도 문제가 없다. 됐죠? 자, 지금 제가 이 주역부 기출문제를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과정을 보여드렸는데 이 동사 관련 어법은요, 지금 제가 보여드린 과정 전부 다 동일합니다. 전부 다 동일하게 이렇게만 풀면 돼요. 이렇게만. 알겠죠? 자,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이제 자. 이 시간에 자. 이 자세가.
잘하니 나왔더라.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거를 한번 쭉 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책을 한번 좀 볼게요. 책을 잠깐만요. 책을 좀 보면서 합시다. 자, 쭉 넘겨갖고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어디냐. 여기 파트 1 넘어서 여기가 뭐 페이지요? 10페이지가 안 돼 있어. 17페이지인 거 같아. 17페이지. 여기를 좀 펴주십시오. 자,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Part 1이 문장구조 챕터거든요. 문장구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컨텐츠에서 읽었다시피 문장구조 챕터에서는 챕터 1이 이제 주어 동사의 스위치, 그리고 챕터 2가 해, 그리고 세 번째가 도치와 어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다시피 그 동사 관련 어법에서는 시제, 수, 태 이 세 가지가 중요한데 시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라고. 헤이 안 왔었구나. 미안하다. 아까 말했다시피 시제는 조금 중요도가 떨어진다 했지. 스위치랑 태가 중요하다 했잖아. 그래서 요 파트 1에도 챕터 1의 스위치, 챕터 2의 태 이것만 나와 있는 거야. 시제 안 나와 있지. 그치? 중요도가 떨어져서 그래. 그 대신에 챕터 3에 도치와 어순 파트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조금 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어 동사의 스위치. 자, 절의 주어가 될 수 있는 것들 해갖고 하나씩 볼게요. 자, 주어가 될 수 있는 애들이 이제 겁나 많은데 지금 조금 설명이 약간 잘못 나와 있는 게 있어서 좀 볼게요. 엄밀히 말하면은 이 주격관계대명사는 주어는 아닌데 지금 제목을 보면은 절의 주어라고 돼 있잖아. 절의 주어. 그러니까 주격관계대명사 같은 경우는 여기부터 문장 전체네요. 여기까지가 이 절이잖아. 절. 이 절에서 얘가 지금 주어로 쓰이고 있는 거잖아. helps가 동사고, 그렇지? 그래서 이제 이 주격 관계대명사도 함께 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처음에는 스위치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명사, 그러니까 catch, 뭐 이런 거는 그냥 당연히 단수 또는 복수 취급이 되겠죠. 대명사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주격 관계대명사는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에다가 수를 맞추잖아. 그러니까 선행사에 따라 단수 또는 복수 취급이 된다. 그리고 여기에 설명이 좀 잘못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좀 여러분이 좀 다시 한번 써주세요. 관계대명사와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단수 취급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서 딱 하나. 관계대명사 왓은 얘들아, 얘는 가끔 복수 취급이 되기도 한다. 가끔 복수 취급, 알았지? 무조건 단수 아니야. 왓은. 얘네들은 단수 취급 맞아. 동명사, 투부정사, 명사절. 얘네들은 단수 취급 맞는데 왓은 가끔 복수 취급이 돼. 왜냐면은 지금 왓이라는 녀석이 더 띵 위치로 바꿀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 근데 이게 간혹 가다가 더 띵즈 위치의 의미인 경우도 있어. 이게 더 띵즈 위치. 그렇기 때문에 복수 취급이 되기도 한다. 근데 대부분은 단수 취급인 거 맞아. 대부분은. 자, 그래서 얘네가 전부 다 뭐다? 주어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스위치에 대한 거 나와 있고요. 넘어갈게요. 두 번째. 주어의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돼 있는데 얘들아, 이거는 우리가 생각해보면 간단해. 아니, 주어라는 거는 명사잖아요. 명사. 그러면 주어의 수식어라는 건 당연히 뭐겠어? 형용사겠지. 됐어? 즉 어떤 형태로 이루어진 거냐면은 주어와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요 사이에서 주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 수식어, 요 시리즈를 정리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됐어? 그러니까 요 틀을 니네가 좀 써놨으면 좋겠어. 요 틀. 지금 요 아래에 있는 표들이 전부 다 얘네라고 생각하면 돼. 전부 다. 됐어?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돼. 주어와 동사 사이에 들어가는 애들. 알겠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바로 과거분사야. 얘가 제일 중요해. 얘네들 중에서 제가 제일 중요하다. 세 번째 있는 거. 자, 왜 그런지 이유를 좀 설명해 줄게. 나머지들은 구별하기가 쉬워요. 구별하기가. 근데 얘는 구별하기가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 왜 그러냐면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은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보통 PP, 과거분사라는 녀석은 보통은 동사의 이기형으로 생겼지.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동사의 이기형은 PP일 수도 있지만 과거형 동사일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형태가 똑같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실제로 학교에서도 제일 많이 출제를 해요. 얘가 가장 어려워.
나머지는 좀 명확한 편이지. 여기 woman, 그 다음에 was 여기 나와 있죠. 요 사이에 이렇게 수식을 하는 거고. 여기도 students, 그 다음에 are 동사 나와 있죠. 사이에 있는 놈이 이렇게 수식하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novels, 그 다음에 are 여기 나와 있죠. 사이에서 수식. 보이시죠? 틀 보이죠 지금? 전부 다 요 틀이에요. 전부 다. 알겠죠? 얘도 보면은 어디 보자. to equipment, 그 다음에 was 이렇게 수식. 다 똑같습니다 지금. 다섯 번째 관계사절도 anyone, is 요 사이에 수식. 다섯 번째도 여섯 번째도 the shops, 그 다음에 are 동사 close 이하가 이렇게 수식. 됐어요? 이렇게 돼 있어. 전부 다 똑같습니다. 전부 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하나 보여줄게. 이런 형태로서 보통 수일치 문제가 제일 많이 나와. 작년 수능에서도 이렇게 나왔어. 작년 수능에서도.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보면요. 얘들아 봐봐. 이 동사랑 주어랑 어디를 보냐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단어를 잘 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거. He is, program, author, 그 다음에 어디 보자. 여기 them, animals, stuff 이렇게 나와 있어. 파란색으로 체크했어. 그리고 주어는 이렇게 쌤이 노란색으로 체크했어. 노란색으로. 자, 이거를 알면은 너네도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어. 강사할 수 있어. 강사할 수 있어. 잘 봐봐. 어떤 차이가 있냐? 단수죠? 근데 앞에는 복수 나왔네. 그치? 복수죠? 근데 앞에는 단수 나왔네. 됐어요? 복수, 단수. 단수, 복수. 단수, 복수, 단수. 됐어요? 보이시죠? 다 패턴이 똑같아요. 즉 무슨 말이냐? 학교에서 수일치 문제를 낼 때 내는 낚시가 바로 이런 버전이라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구문 분석을 잘 못하는 친구들은 퀴즈네? 복수, 얘가 복수네? 그럼 복수 써야지. 이렇게 푼다. 됐어? 근데 실제로 주어는 얘잖아. 됐어? 다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주어가 나왔어. 근데 여기 어떤 명사가 딱 이렇게 있어. 여기가 단수야. 근데 여기도 단수야. 자, 얘를 갖다 수일치 문제를 내느냐? 안 내요. 이걸 왜 내? 근데 여기는 단수인데 여기는 복수야. 그러면은 이거는 구문 분석을 해야만 정확하게 풀 수 있겠죠.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야. 여기 복수야. 근데 여기도 복수야. 이 동사에 밑줄 쳐놓고 수일치 문제 안 낸다고. 똑같은데 뭐하러 수일치 문제를 내냐는 거야. 안 내요. 어떻게 출제한다? 복수, 단수, 복수. 이렇게 출제를 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너네가 앞으로 어떤 문장을 볼 때, 앞으로 너네가 학교에서 뭐 내신 대비를 하든 뭐 하든 간에 문장을 볼 때 이런 구조로 문장이 나와 있어. 이런 구조로. 주어 동사가 멀리 떨어져 있고 뭔가 사이에 수식어가 있어. 그런데 이 주어의 수와 동사 바로 앞에 나와 있는 명사의 수가 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수일치 문제 낸다고 생각하면 돼. 됐어? 이렇게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다 지금 패턴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출제를 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얘네들은 전부 다 무슨 역할을 한다? 전부 다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앞에 있는 명사 꾸며주니까. 알겠지? 자, 넘어갈게요. 자, 다음 넘어갔어요. 포인트 1, 2를 한번 보겠습니다. 책에. 포인트 1, 2, 3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전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주어, 수식어구, 단수동사 대 복수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야? 이거야. 방금 전에 설명한 거. 넘어갈게요. 별거 없습니다. 근데 패턴만 보고 넘어갈게요. 패턴만. 별거 단수지? 그러니까 당연히 단수 써야겠지? 근데 바로 앞에 뭐 나왔어? 복수 나왔잖아. 됐어? 이렇게 내는 거야, 문제를. 자, 그 다음에 아래 이제 이 더 넘버 오브, 어 넘버 오브 차이점이 나오는데 단골이야, 단골. 되게 잘 나와. 그래서 쟤를 좀 알려줄게요. 자, 여기 뭐 어차피 책에 표에 나와 있는데 선생님은 그냥 다시 써볼게, 다시. 자, 더 넘버 오브가 있고 그 다음에 넘버 오브가 있어. 이 뒤에는 전부 다 복수명사가 와요. 복수명사. 자, 예를 들어서 얘네가 주어 자리에 나왔다고 쳐보자. 주어 자리에. 그럼 뒤에 동사 나오겠지? 그러면 이 동사는 어떻게 쓰는가? 얘는 단수동사야. 근데 얘는 복수동사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차이점을 좀 알아볼게요.
위에 있는 더 넘버로는 어떻게 생겨먹었냐? 구문분석을 하면은 얘가 주어야. 더 넘버가. 그리고 요 놈이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이런 구조야. 이런 구조. 됐어? 여기 S 안 붙어있잖아. 넘버에. 그치? 그러니까 단수 취급이 되는 거야. 됐지? 이렇게 가면 돼. 아래 거는 어떻게 생긴 거냐? 아래 거는 number of가 얘를 수식해. 그래서 이놈이 주어가 돼. 그러니까 당연히 복수에 맞는 동사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됐어? 이렇게 생긴 거야. 자, 그러면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해석이. 더 넘버 오브까지 해석을 하면요. 뭐뭐의 수 이렇게 해석이 돼. 넘버 오브는 많은으로 해석합니다. 많은. 그러니까 정확하게만 많은 수의 이렇게 해석이 돼요. 정확하게는. 됐어? 뒤에 셀 수 없는 명사 못 온다 얘들아. 이거 셀 수 있는 복수 명사만 올 수 있어. 숫자잖아 숫자. 셀 수 있는 것만 올 수 있는 거야. 됐니? 자, 이거를 외울 때 쌤이 어렸을 때 이거 외울 때 되게 짜증났었거든. 왜냐면 차이점이 어냐 더냐 이거밖에 없잖아. 근데 이거에 따라서 해석도 달라져. 뒤에 오는 녀석도 달라져.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래서 쌤이 어렸을 때 이렇게 외웠어. 너네한테도 알려줄게. 자, 여러분들 얼라도브라는 표현 다 알죠? 뭔 뜻이에요? 많은이잖아. 많은. 그치? 어랑 오브가 붙으면 많은이야. 됐어? 이렇게 외우는 거지. 간단하지? 오브니까 많은. 오브니까 많은. 됐어? 그러니까 어넘버로브는 많으니까 당연히 복수 와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남는 어넘버로브가 숫자. 이렇게 하면 된다. 간단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문제를 풀 때 어넘버와 너넘버를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잖아. 아래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면 될까? 당연히 해석으로 구별해도 돼. 근데 쉽게 풀려면 어떻게? 여기 has 나왔지? 단수잖아. 너넘버. 이러고 끝나는 거야. 됐어? 아주 쉽죠? 3초도 안 걸려요. 푸는데.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포인트 2.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단수동사 vs 복수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자, 요것도 좀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쉬운 버전이 있고 약간 어려운 버전이 있어. 일단은 구문분석 먼저 볼게. We can use alternative sources of energy. 여기서 딱 어려운 버전이 나왔네. 이게 어려운 버전이거든. 잘 봐봐. 이 대절이야 전체가 앞에 있는 놈을 수식하는 건데 이 잘 봐봐 얘들아. 이 덩어리가 sources를 수식하는 거냐 energy를 수식하는 거냐에 따라 이게 달라지죠. 그렇죠? 에너지를 수식하면 is잖아. 그렇지? sources를 수식하면 are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풀어야 돼? 해석으로 풀어야 돼. 됐어? 그래서 의외로 스위치에서 잘 나오는 문제야. 됐어? 내가 하나 말해줄게. 얘들아, 고등어법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 해석과 어법이 결합된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법적인 어떤 상식만으로 풀 수 있는 문제 있잖아. 그런 것도 이제 당연히 내기인데, 근데 제일 좋아하는 거는 어법적인 상식은 뭐야? 여기에서는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는 앞에 선행사에 스위치한다. 이건 어법적인 거잖아. 그렇지? 근데 따져보니까 얘를 꾸며주는 거야? 아니면 얘를 꾸며주는 거야? 이건 구분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구분해야 돼? 해석으로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표면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법적인 지식, 즉 앞에 선행사에 수를 맞춘다는 어법적 지식과 여기에 꾸며주냐 여기를 꾸며주냐라는 해석적인 부분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생각보다 고난도 문제예요. 여기에서. 됐어?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해석상 요 놈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sources를 수식하는 거기 때문에 R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해석을 해서 구분을 해야 된다.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 나왔을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거예요. 됐죠? 자, 넘어가서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분 표현 오브 명사라고 나왔는데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후딱 끝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제가 혹시 까먹으면 까먹을 수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 여기 포인트 3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로 했어요라고 저한테 말씀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간단하게만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스위치하면 됩니다. 됐어요? 앞에 있는 거 필요 없어요. 무조건 요 놈의 스위치야. 요 뒤에 나오는 명사에. 얘가 단수면 단수 취급, 복수면 복수 취급이에요. 됐어? 근데 이 부분 표현이 뭔지 아직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관계상 숙제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숙제는 19에서 24까지 하시는데 숙제는
다음 시간, 그러니까 다음 어법 시간이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야 얘들아. 알겠지?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하면 되기 때문에 너네가 뭐 양이 부담되지는 않을 거예요. 19에서 잠깐만요. 24라고 했나 내가? 24까지. 24까지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주의점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22번이랑 22쪽이랑 23쪽 있죠. 페이지 22, 23은요. 풀고 난 다음에 아까 오늘 우리 데일리 테스트 본 것처럼 여기에는 그 어법상의 근거를 여러분이 좀 작성을 좀 해주세요. 22, 23쪽 내용은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어법상 틀린 거를 이제 찾아서 고치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맞는지 이걸 여러분이 좀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딩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눠드린 독후감 3.0 교재를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요일 날에요. 알겠죠? 자, 고생들 했습니다. 빠이빠이. 가셔도 돼요.